안녕하세요. 욜로졸로 여행하는 다람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립니다. 여행길에 내리는 비가 야속할 만도 하지만 비를 머금은 근사한 봄의 풍경에 위안을 얻으며 출발한 이번 여행. 아침에 폭우가 내려서 오후 늦게나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대략 8시간의 긴 여정. 처음으로 바이크를 타고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이렇게나 긴 장거리 여행은 처음이라 사실 많이 걱정도 했는데 끝없이 펼쳐진 길을 내내 달리는 기분이 재밌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나서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빼꼼 보여주는 바다의 풍경에 설레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부산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긴 여정의 고단함에 오늘 하루는 일찍 눈을 감기로 하고 바로 다음날 본격적으로 부산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부산을 처음 실감한 건 다름 아닌 지역 주민분들의 부산 사투리에서 느껴볼 수 있었어요. 오늘의 처음 목적지는 부산 영도로 향해 보기로 했어요. 밝은 날에 마주한 부산의 첫인상은 먼저 도로나 길의 구조가 참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지형과 건물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도에 다다랐을 때 마주친 바다의 풍경 또한 새로웠는데요.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수많은 배들과 크레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금까지 여행했던 바다의 모습과 사뭇 다른 부산의 풍경에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 도시의 위상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부산대교를 건너 영도에 도착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돼지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부산에는 돼지국밥이 유명하죠. 그만큼 정말 많은 국밥집이 있는데 친구에게 여기는 꼭 가보라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인정 넘치는 사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국밥이 내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육수를 담았다가 또다시 담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갖가지 반찬도 아낌없이 푸짐하게 담아주시고 첫 목적지부터 부산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할머님께서 누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건네주신 덕담 덕분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나 좋으니 다음 목적지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동해봤어요. 목적지로 가는 길에 너른 모습을 내어주는 바다의 풍경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 길을 따라 머지않은 곳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많은 영화의 배경지가 된 곳이기도 한 흰여울 문화마을은 2011년에 공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문화예술마을이에요. 풍경이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다고 해서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차 한잔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바다의 풍경이 마치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창문의 프레임에 꽉 들어찬 다락방 같은 카페. 크고 웅장한 카페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소박한 느낌의 카페가 좋더라고요. 풍경을 바라보며 망고 주스 한 잔을 즐겨봤습니다. 어제 날씨와는 다르게 부산의 날씨는 벌써 한여름인 듯했어요. 그런데 분명 등 뒤로는 햇살이 가득한데 눈앞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조금의 걱정을 안고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봅니다.
아름다운 수선화와 유채꽃과 함께 바다와 섬을 만끽할 수 있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을 두 번째 목적지로 정해봤습니다. 구름이 금방 걷히길 바랬지만 걱정한 대로 갑자기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중 라이딩에 익숙한 저는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꺾이지 않는 기세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빗줄기가 굵어졌고 순식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얼음덩어리도 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보니 우박이 같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챙겨온 우비도 갈아입을 겸 잠시 편의점에 들러 비가 멈추길 기다려봅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 비가 3시간 동안 온다고 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5, 6도 여행은 포기하고 숙소에 가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기로 했어요. 둘째 날 숙소는 광안리에서 묵기로 했는데요. 숙소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비가 그쳤어요. 5, 6도를 다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날씨가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몰라 그나마 가까운 세 번째 목적지로 향하기로 합니다. 보라색 등나무꽃이 우거진 이국적인 곳이라고 해서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아쉽지만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다고 해요. 그래도 마치 숨겨진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 같아 어린아이 마냥 한껏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곳은 보성 녹차 팥빙수도 맛있는 곳이래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많이 달지도 않고 한 알 한 알 살아있는 고소한 팥의 식감이 너무 맛있는 빙수였습니다. 멋진 사진과 함께 이곳에서의 추억도 만들어봤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가서 마음이 내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해가 많이 길어진 덕분에 남은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부지런히 이동해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마린시티가 또 유명하잖아요. 지나는 길에 마주한 마린시티는 정말 웅장했어요. 야경이 멋진 곳이라고 하니 이따 밤에 한번 들러보기로 하고 세 번째 목적지인 청사포로 향해봅니다. 가는 길 사이사이 피어난 겹벚꽃이 참 예뻤어요. 사실 청사포를 오고 싶었던 이유는 바다를 등지고 지나가는 해변 열차가 멋지다고 해서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에 일본 가마쿠라를 여행하면서 봤던 풍경을 부산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곳이었어요. 도착을 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풍경을 담기 위해 열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이색적인 풍경이죠? 열차를 타보고 싶었지만 그 아쉬움을 라이딩으로 달래보았어요. 부산에 두 번째 밤이 내렸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을 수놓은 많은 불빛이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해줍니다. 광안대교를 한참 바라보다 마린시티의 야경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마다의 이야기들로 반짝이는 도시의 밤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멍하니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되새겨봅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들을 가득 품어서인지 돌아가는 여정도 즐겁게만 느껴졌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늘이 그 바람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화창한 날씨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처음 들르는 도시들을 지났는데요.
잠깐 멈춘 도시의 풍경이 왜 이리 아쉽기만 한지 다음엔 소도시 여행을 꼭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걱정으로 시작해 보람찬 마음으로 끝난 이번 여행. 사실 8시간을 주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뜻깊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요드리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늘 이렇게 깨달음을 선물해 주곤 해요. 다음엔 또 어떤 여정이 기다릴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